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혹시 해가지고 제가 노래도 하나 준비해놨어요. 왜? 천하의 트러블 메이커. 네. 근데 그거 2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일? 아니, 한 10년에 2번 있는 일? 자, 다른 나라 혹시 트러블 메이커일지 모르지만 오늘은 이슈 메이커. 그리고 최재성 전 정무수석의 표현에 따르면 오늘 이따 3부에 나오시거든요. 지난주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판 메이커라고. 그 표현은 어떻습니까? 판 메이커. 판을 만든다던데요? 사실 최재성 전 의원도 예전에 이제 사무총장 하면서 판을 만들기 위해서 고심했던 바가 있으니까 그때 뭐 자기 희생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인지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진짜 그런 거 할 나이는 아니죠. 자, 일단 어제 그거부터 볼게요. 2차 TV 토론회. 어제 다 보셨죠? 네. 어땠어요? 평가. 일단 본인이 지원하고 있는 천하람 후보에 대한 평가부터 들어보죠. 천하람 후보야 뭐 어차피 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 것 같고 뭐 김기현 후보가 나 홀로 불안에 떠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어디서요? 예? 아니 뭐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갑자기 바이든 날리면 자기가 치고 들어온다든지. 그거? 원래 저희 기본 전략이 그게 안철수 후보가 그거 맨날 언제 물어보지만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어떤 전략이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안철수 후보한테 물어보지 않았죠. 안 물어봤죠. 근데 김기현 후보가 그게 유리한 질문이라고 판단했다면 그것도 참 웃기지만은 그걸 질문해가지고 또 저는 물어보길래 본인이 혹시 전향적인 답변을 하려나 하도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생각했는데 글쎄요. 혹시 김태현 변호사는 뭐라고 생각해서 바이든이 날리면이에요? 저요?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게. 전 귀가 별로 안 좋아서 잘 못 들어요. 이러니까 안철수 빠 소리를 듣는 거지. 제가 왜요? 답이 모호하잖아.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천하람 후보는 어제 바이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건데. 뭐가 정치적이에요? 그건 바이든 날리면 들으면 나와요, 그거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처럼 모호하게 갈 수가 없잖아요. 천하람 후보 입장 명확하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입장이. 근데 그걸 왜 안철수 후보한테 안 물고 천하람 후보한테 물었을까, 김기현 후보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멘붕인 거예요. 어제 보면은 이제 솔직히 말하면 그 판때기 드는 것도 OX? 대통령이랑 이견 있으면 대통령 뜻을 따르겠다 했는데 X였잖아요.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사실 제일 화제가 됐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 진행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와 대통령의 생각에 충돌할 땐 대통령의 생각을 우선시할 것인가? 김 후보만 X. 그러면 김기현 후보는 아니 대통령이랑 의견 충돌했으면 당대표 의견을 우선시하겠다 요거고 다른 3명 후보들은 대통령 뜻을 따르겠다 이거거든요. 그건 백해무익한 답변이었던 게 그럼 지금까지 모든 국민들이 봐온 이 판짝이라는 게 김기현을 위해 가지고 사실 대통령이 희생해가면서 판짝이 한 거거든요.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지금 대표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5만 가지 개입을 하는 사람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무릅쓰고 이제 대통령이 하는 거는 어떻게든 당정 일체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밝히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다른 의견이 있으면은 내가 뭐 내 대통령 입장을 꼭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보셨다면 배신의 정치라고 했을걸요. 근데 왜 김기현 후보는 이렇게 답변했을까요? 오히려 그럼 만약 오로 하면 너무 이제 용산하고 일체되는 느낌을 주는 게 부담됐어요. 그러면 얕은 전략이고 지금 이거 보고 누가 국민들이 김기현 후보가 진짜 나중에 독자적인 판단을 하겠구나로 생각하겠어요. 뭐 판때기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천안 후보는 왜 오 들었어요 거기서? 천하람 후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X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냐 선호의 문제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정치적 사안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틀리면은 맞는 방향으로 가야죠. 그런데 가끔가다 정치적으로 보면요 많은 사안에서 보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둘 다 사실 그러니까 좋은 방법인데 대표가 선호하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대통령이 선호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러면 거기서는 당연히 대통령의 뜻을 좀 더 존중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건데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타협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천안 후보가 5 든 건 다른 의미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 아니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저 대표할 때 보면요 저 대통령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그랬어요. 아니 뭐 예를 들어 검수한박 문제 터졌을 때요. 많은 분들은 권성동 의원이 독단적으로 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권성동 의원한테 아침에 권성동 의원 왔길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거 인수위랑 상의했냐. 그랬더니만 뭐 매일 연락하면서 상의하고 있다. 이게 대폭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다 그렇게 해요. 아니 당시 그래놓고 나중에 아닌 척하는 게 문제지. 당시에 이준석 대표 시절이죠 그때는. 당시 이준석 대표도 대통령하고 코드를 맞추긴 했어요. 검수 압박 때. 아니 별로 제 입장에서는 검사들이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제 입장에서는 검수 압박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봤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난 뭐 내가 수사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뭐 당이 이제 그렇게 한 것처럼 하면은 그게 이제 뒤통수죠. 안철수 후보가 어저께 그럼 5 든 거. 내 의견보다 용산 의견을 앞서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건 어떤 전략적인 판단에서 안철수 후보의 생각이라는 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판단할 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 바이든 날리면 질문에 대해 가지고 하도 제가 얼르고 다녔더니만은
뭐 김영우 의원이 그 선대위원장이잖아요. 맞아요. 김영우 의원이 방송 가는 데마다 우리의 답변은 이거다라고 하고 다니는데 그게 뭐냐면요. 네. 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질문을 하느냐 뭐 이런 거였대요. 아, 그 얘기는 답을 딱 하기 곤란하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답 안 하겠다는 의미였고. 그러니까 그 방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도 바이든 날리면 답 못하는 것처럼. 아니 제가 여기 공중파 라디오 진행자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럼 바이든이라고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그래. 자, 예? 이게 나는 어떻게 무슨 사진을 이게 보려고 그러는 거야. 들리는 게 두 가지가 거의 내가 봤을 땐 진짜 모호해가지고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문제면은 자기가 그렇게 되는데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는 이제 들었는데 그걸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거든요. 옳고 자, 그름의 문제거든요. 어쨌든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 해주십시오. 저는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아니야. 어저께 그 얘기 있었잖아요. 예. OX 할 때 예.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하는 거 찬성 반대할 때 뭐 황교안 후보는 X, 황교안 후보는 뭐 장관 해보니까 장관 오래 해야 된다 뭐 이 얘기였던 것 같고 나머지 세 사람은 다 O였거든요. 천하람 후보는 왜 O 들었어요? 총선이야 나갈 만하죠 당연히.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한 장관 차출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이렇게 봐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역할로냐가 중요해요. 어떤 역할? 예를 들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용산에서 내려보낸다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그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강남이나 아니면 영남 몰려갈 것 같거든요. 강남이나 영남. 네, 그거 한 자리 채우러 가는 거면은 사실 한동훈 장관의 커리어에 오히려 뭐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고 다만 본인의 인지도나 아니면 대중적인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당 전체 선거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어려운 선거 나가서 예를 들어서 상대 중량감이 있는 인물을 꺾거나 이러면 한동훈 장관 개인에게도 굉장히 큰 정치적 커리어가 될 것이고 도움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제 황교안 대표님 참 말씀 잘하신 게 황교안 대표도 사실 조금 더 그 대표할 때 박력이 있었어야 돼요. 예전에 대표할 때 그때 뭐냐면 우리 아주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은 황교안 대표가 어느 지역구에 나갈까가 굉장히 지리한 공방이었어요. 종로를 가네 마네가 마지막에 결정됐어요. 그리고 뭐 용산 정도면 애매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니 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같았으면 그때 그렇게 얘기해요. 저 같았으면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아예 뭐 비례로 가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근데 그 당시엔 비례를 못 가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면은 배수진을 쳐라. 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구로 금천 관악이라든지 이런 곳은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런 나간 다음에 자 대표가 이렇게 앞장서는데 나머지 중진들도 희생해라. 그래서 선거 분위기를 이끌든지. 그건 박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우물쭈물하다가 이제 종로 가가지고 사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뼈아픈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도 안 좋고. 이겨서 뭔가를 남기든지 아니면 저도 뭔가 남기는 곳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야 되는데 너무 크게 졌어 질 때도. 그 종로는 그렇게 나가지면은요 대권 욕심이 있어 나갔는데 졌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서사를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데 저는 한동훈 장관도 비슷한 고민이 있거든. 왜냐하면 둘이 커리어가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권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법무부 장관으로 부각되어서 제가 그래서 저 김태현 변호사 사석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요? 나중에 한동훈 장관한테 이야기가 기억에 있으면은 생각보다 총선 지휘나 총선의 그 간판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행정부에서 계속 역할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총리 역할을 한다든지 나중에 총선 이후에 그런 얘기도 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다음 총선 공천권 가졌다고 하면 한 장관 얼로 내보낼 거예요. 춘천. 춘천. 아, 고향? 네. 노원병은 아니고? 저는 제가요, 고향이 노원병이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그 정치하면서 어렵지만 제가 돌파한 산이거든요. 춘천이 초등학교를 한동훈 장관에서 앉았잖아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사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한동훈 장관이 워낙 도회적이고 이런 이미지다 보니까 강원도에 특히 춘천이라는 곳과 연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제 생각엔 정치적으로. 사실 강원도에서 뭐 지금 뭐 아주 간판급으로 활약하신 정치인들 보면은 사실 저 사람이 대통령까지 갈 수 있겠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강원도를 대표하는 정치인 자리 잡으면은 의외의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총선 나가면 춘천. 그거보다는 제가 3번 얘기했어요. 근데 전달 안 하니까 방송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거보다는 국무총리에 낫겠다 뭐 이 얘기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회 얘기 좀 해볼게요. 전당대. 김기현 후보 이 KTX 역세권 땅 이거 어떻게 봐요? 이 네거티브. 근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여당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네거티브가 심했던 적 없던 것 같은데. 왜요? 옛날에 보면은 본인 당대표 선거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내가 대세론이 일찍 형성됐기 때문에. 네거티브가 필요 없다? 그건 저를 건드리는 게 당시 그 당시엔 좀 위험한 거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이게 이준석 대표 매력이다. 아니, 진짜 그 선거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제 사실 그 대선을 앞두고 어떤 지도부가 차려질지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긴장감 있게 바라봤던 거고 지금은 솔직히 막 보면 분위기는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보면은 우리가 선거를 두고
대통령이 주도해가지고 보통 여당의 공천 학살 같은 걸 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총선 때. 있었죠. 근데 전당대회 후보군 학살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전당대회 후보군 학살이요?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놀라고 있는 거지 국민들이.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김기현 후보나 아니면 뭐 황교안 후보 아니면 뭐 안철수 후보 개개인의 매력을 보고 있는 상황 아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좀 선거는 이상하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네거티브도 예전에 없던 모습들을 보인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만약 출근하시다가 심심하신 분이면요. 그 홍준표 안상수 토론이랑 한번 찾아보세요. 개 싸움. 그래가지고 그때 뭐 개싸움이라고 해가지고 뭐 안상수 후보가 뭐 화합을 얘기하니까 홍준표 후보가 예전에 안상수 후보는 옆집 개가 뭐 짖는다고 해가지고 옆집이랑 소송한 적이 있으면서 어떻게 옆집 개랑도 화해 못하면서 그렇게 화해를 얘기하냐 뭐 이래가지고 되게 웃긴 거 하나 있었어요. 있긴 있었죠 그 당시에 맞아요. 그러니까 뭐 네거티브하지만 심각한 거라기보다는 재밌는 거죠 좀 그런데. 근데 뭐 판결문 얘기도 나오고 소송 얘기도 나오고 그랬죠. 그런 건 많았어요. 뭐. 근데 뭐 그래서 안상수 후보가 개가 10마리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10마리만 참으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로 나오고. 당시 뭐. 우리 아들이 그래서 공부를 못했다 하는데 힘들었다 뭐 이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냥 웃고 넘기기 좋은 영상인데. 네. 그러면 저 김기현 후보의 KTX 저 부동산 투기 의혹 이 자체는 문제 없다고 봅니까? 이진숙 대표 보기에는. 어차피 얼마 전에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이거는 큰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 볼 수 없다 이렇게 쓰셨던 것 같던데. 저는 이제 그거를 제가 재작년에 이제 보면서 제가 대표하고 있을 때 그 권익위에서 부동산 그 비리 검증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사실 김기현 후보 것도 민주당에서 걸고 들어왔어요. 아, 그 당시에? 네. 그런데 그때 제가 들어봤을 때 사실 이거를 어떤 KTX 연결도로 개설과 연계짓기는 시간들이 안 맞은 지점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 제가 이거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권익위에서도 안 건드렸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황교안 후보가 굉장히 이것에 대해 열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황교안 후보가 제일 먼저 꺼냈어요, 얘기. 네. 안철수 후보가 받아주고. 그러니까 뭐 황교안 후보가 어제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그 방송 진행자처럼 제가 가봤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네,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정선거 딱지가 떨어진 황교안 대표가 상당히 어떤 캐릭터인지를 볼 수 있는 재밌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과거 얘기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가 계속 문제를 삼는 건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민주당과 같이 거예요. 했을 때 일들이라든지 발언. 이런 거예요. 정치는 항상 이제 그 인지도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안철수 후보는 10년 가까운 자기의 정치 그 여정을 겪으면서 나올 게 거의 다 나왔어요. 예를 들면 장점이라든지 단점 뭐 이런 거.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뭐 발언했다는 것도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뭐 손가락 자른다 발언 같은 거 다 알아요, 국민들이. 알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거는. 하지만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조된 인지도거든요. 그러면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새로운 거예요. 본인은 본인 딴에 선거 치르면서 울산 땅 의혹 같은 거, 야, 그거 나 옛날에 선거 치를 때 열심히 해명했는데 왜 지금 와서 그러냐 그러는데, 솔직히 대한민국 울산시장 선거에 울산 시민 말고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안철수 후보는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는 전국에서 가장 관심 갖는 선거를 여러 번 뛰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뭐 자잘한 잘못이나 아니면 자잘한 뭐 발언 실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국민들이 이 정도 지지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지지율이라는 게 형성된 과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는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것도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전국 단위 정치인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성실하게는 답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천하용인 지금 잘 됩니까? 잘 되고 있죠. 어느 정도로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결국에는 컨텐츠적인 측면을 넘어서 가지고 인지도의 문제가 이제 가장 대두되고 있는데 그 인지도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죠. 지금 사실 최고위원 후보군 중에서 보면은 뭐 원래 방송하면서 유명하셨던 분 말고는 천아용인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천하용인.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가 허은하고 이제 용이 김용태고 인이 이기다는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투표용지에 저는 전당대회도 보면은 그 뭐 그런 거 하나 넣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생각하는 게 당이나 기호를 넣을 수 있는 그 선거처럼 해야 되는데 지금 옛날엔 기호 있었거든요, 전당대회. 있었죠. 요즘 기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가 뭐지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아는 허은하고 용은 김용태입니다. 그 얘기들 하잖아요. 최고위원 후보 1인 2표고 어쨌든 아직까지 그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는 아직 증명은 되지 않았지만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뭐 당원들이 있으면 그 당원들이 뭉쳐서 1인 2표를 아와 용에게 주면 두 사람 다 선전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윤핵관 쪽에서는 뭐 희한한 작전을 내려보내잖아요. 무슨 뭐 경상도와 뭐 수도권 사람은 누굴 찍고 나머지는 누굴 찍어가지고 4명을 당선시키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당원 투표를 하면서 그때 뭐라 그랬어요.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를 존중하고 당원들이 결정할 수 있게 하자 해놓고 자기들은 그런 전근대적인 지령이나 내려보내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제 그 안철수 김기현 두 분이 토론할 때 보면요. 그 안철수 후보가 시스템 공천하겠다 그랬더니만은
김기현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 예전에 당신 그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아니면 국민의당이나 바른미래당 공천할 때 사천해가지고 되게 당 깨지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당이라는 거는 정해진 이런 뭐 여론조사 비율도 있고 있는데 이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뭘 자꾸 시스템 공천 새로 하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김기현 후보도 이제 그걸 자기 무덤 파는 게 뭐냐면요. 전당대도 룰이 있어요. 근데 전당대회 앞두고 당원당규 뜯어고치는 팀이 어딘데 지금. 그러니까 천하람과 이준석의 차이는 그겁니다. 저 같으면 그거 물어뜯고 패대기 쳤어요. 저는 그러면 진짜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토론에서의 이제 그 차이인데 그걸 발언을 자기가 함정에 들어가는 발언을 왜 합니까? 그런 발언을. 사실 이번에 전당대회 앞두고 룰 바꿔가면서 꼴대 옮겨다닌 팀은 그 윤핵관 팀이거든요. 그걸 왜 안철수 후보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천하람 후보는 어디까지 갈 거로 보여요? 일단은 천하람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그냥 일단 실버 크로스 2위로 알려져 있는 안철수 후보를 잡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그래서 결선 가는 게 일단 우선일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여론조사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수치를 보면 이제 참 재밌는 것들이. 근데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아직 순서는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순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잘 봐야 되는 게 당 지지층 조사라는 걸 계속해요. 당 지지층 조사와 당원 조사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 대표될 때도 보면 당 지지층 조사에서도 나경원 의원 압도했거든요. 60%까지 나왔어요. 이제 당 지지층 조사에서. 뭐 그랬을 거예요. 당원 조사라고 하니까 나경원 대표가 약간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원은 덩어리진 당원이 어떻게 들어왔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실제로 지금도 이제 지난 한 3, 4일 동안 각종 여론조사 기관이 내놓은 걸 보면은 재밌는 게 있어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조사보다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좀 떨어집니다. 그럼 뭐냐면 안철수 후보가 당원을 조직적으로 가입시킨 적도 없고 본인이 뭐 예를 들어 당원 가입 홍보를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더 저희가 웃긴 거는 통계가 국민의당 할 때 이제 국민의당 당원들이 그 책임당원 자격을 가지고 이제 합당할 수 있겠거든요. 근데 국민의당 당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당비를 잘 안 낸 거로 파악돼요. 본인이 당대표였을 때? 네, 그래가지고 뭐 다 자격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이 그 소위 말하는 당원 득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게 있을 거다, 구조적으로. 뭐 근데 천하람 후보는 소위 말하는 이준석 전 대표를 보고 들어온 당원들의 표가 있으니까. 그쪽은 그러니까 자발적 가입 당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온라인 당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이제 다 이제 문자 날아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죠. 투표 문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약간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 중에 보면요. 당원에 대한 결과치도 있고요. 당원이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조사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천하람 지지가 되게 높게 나오는 게 어디냐면요. 당원이면서 국민의힘 지지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많아요. 당원인데 국민의힘 책임당원인데 지지 안 하는. 그건 뭐겠어요. 당원 자격은 유지하고 있겠지만 현재 국민의힘이 가는 방향성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답하지 않는 사람. 그럼 그 당원들은 다 비윤으로 확실한 비윤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건 100% 천하람 표입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런 사람 비율이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그러면 안철수 후보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이미 저는 안철수 후보를 천하람 후보 경쟁 상대로 보고 있지 않다. 그럼 천하람 후보는 경쟁 상대를 김기현 후보로 보고 있다? 어제 토론 보시면요. 안철수 후보한테는 별로 천하람 후보가 각을 안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 왜 안 물어봤어요, 근데 진짜? 그거는 원래 을러대면서 이제 그냥 안철수 후보 특유의 불안감에 떨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그랬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김영우 의원만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원래 칼은 칼집에 있을 때가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러면 천하람 후보의 지금 목표는 김기현 후보다? 결선 가서? 그냥 당대표 되는 거죠, 뭐, 보면은. 저는 지금 페이스대로라면은 우리 총리님의 활약 여부에 따라가지고 이 강경보수 진영의 헤게모니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총리님이란 건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황교안 총리님. 황교안 전 총리? 네, 그래서 천하람 후보가 반농담조로 지난주에 이제 방송 나가가지고 황천길 결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제가 봤을 때는 황천 결승도 가능합니다. 황천? 설마. 그 얘기는 황교안 전 대표가 강경 보수 쪽 표를 많이 잡아주면 상대적으로 김기현 후보한테 갈 표가 좀 줄어들고 안철수 후보 가는 표를 천하람 후보가 다 먹어서 당대표 되겠다 뭐 이런 구도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대표 한 번 했던 분의 저력은 생각보다 셉니다. 본인? 뭐 저 포함해서 황교안 대표도 했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이제 그건 뭐냐면은 저 사람을 찍어본 사람은 다시 찍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 나 예전에도 황교안 찍었었어 이번에 찍을 거야 이런 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본인이 지역구를 잘못 선택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180석 총선 패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해명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제도 토론에서 보니까 뭐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고 하는 걸로 봐가지고 국민들 마음속에는 아니면 당원들 마음속에서는 그 부분이 해소되면은 또 지지율이 좀 어느 정도 조정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좀 물어보죠. 예. 윤핵관 예. 본인이 만든 단어잖아요. 어쨌든 예. 제가 퍼올린 단어죠. 예. 네, 날른 단어고 예. 용산에서는 쓰지 말라. 예. 이거 쓰면 국정운영의 적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어제 이제 윤핵관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는 윤핵관이라는 사람 나쁜 사람들 아니다. 예.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준석 전 대표 그거 받았잖아요. 그냥 바로 나쁜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들이죠. 어떤 점에서 나쁘다고 본 거예요? 아니 정권 초 이렇게 부담을 주면서 사실 윤핵관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보면은 윤핵관이라는 이름을 만든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윤핵관 이름 자기들이 만든 거고요. 윤핵관이라는 말이 멸칭이 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윤핵관들이죠 지금. 옛날에는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 견성동원 올라가가지고 했던 영상. 저 윤핵관인 거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철규 의원 지원 유세 가가지고는요. 이제는 이철규가 윤핵관입니다. 이런 것도 해요. 권영성동 의원이. 그리고 이제 김기현 후보는 이제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지원 유세 가가지고 김은혜가 윤핵관입니다. 이런 거 해요 보면은. 그때만 해도 신났겠죠 보면은 자기들끼리 카르텔 만들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이제 윤핵관이 멸칭이 되니까 그 말 쓰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쓰던 말도 무슨 상관입니까 자기들이. 아니 근데 핵관이란 단어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아마 저 이동관 대변인일 때부터 청와대 핵심 관계자 뭐 이때부터 나온 건데 어느 정부 어느 정권이나 어느 청와대나 핵심 관계자는 있었잖아요. 그냥 그게 아까 말했잖아요. 핵심 관계자는 그냥 익명 인터뷰를 자기들이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준석은 왜 이렇게 세게 말하냐 그러는데 저는 익명 인터뷰를 안 하잖아요. 저는 기자들한테 뭐 이제 얘기하고 나가지고 뭐 실명으로 쓰세요라고 얘기해요. 제가 하는 얘기들을.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센 게 아니라 저는 남을 비판할 때도 실명으로 하고요. 뭐 칭찬할 때도 실명으로 하고요. 근데 윤핵관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들이 이름 알릴 것 같은 건 가가지고 다 실명으로 하고요. 그리고 뭐 좀 칭찬 드릴 것 같은 건 실명으로 하고요. 꼭 남 까고 음해할 때는 보면 익명으로 하거든요. 그럴 때 그들이 쓰는 그 대포폰 같은 가면이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예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위세를 빌려가지고 핵심 관계자를 본인을 지칭하면서 자기 발언에 권위를 실 때 책임을 안 지는 그런 그게 윤핵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윤핵관을 꾸준히 비판하는 건 뭐냐면요. 윤핵관으로 활동하지 마라. 개개인으로 활동해라. 국회의원 한 사람은 헌법기관이다. 당신 이름 걸고 누굴 까든지 당신 이름 걸고 누굴 칭찬하든지 해라. 그게 책임 정치지. 맨날 무슨 보면은 무슨 개개인들이 전부 다 드러나지 않고 지금도 보세요. 우리 당 인터뷰에 8알은 익명 인터뷰예요. 익명을 요구한 한 초선 의원은 나경원이 사퇴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식이었는데 보면은 후보가 연판장 같은 거 제가 얘기하잖아요. 연판장도요. 이게 보세요. 이름을 돌려가지고 연명으로 사람들에게 의사를 표성한 연판장이잖아요. 예전에 나경원 의원 공격할 때 말고 저 공격할 때는요. 초선 의원들이 익명 연판장 썼다니까요. 익명 연판장? 자 그리고 어제 보세요. 여기도 있네 보니까. 바른정당 전직 당협위원장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유승민계라 주장하면서 김기현 후보 30명이 김기현 후보 지지선을 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7명인가 8명인가 빼고는 전부 다 익명으로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전부 다 대포차 타고 다니고 전부 다 대포폰 쓰고 다니는 거예요. 다 익명이에요 모든 게. 왜냐 이름 드러내면은 욕먹을 것 같으니까 익명으로 남 까고 나쁜 짓만 다 하고 다니고. 네, 저는 제가 아무리 욕먹어도 저는 실명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윤핵관 중에서 소위 말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가장 각을 많이 세운 사람이 장지원 의원인데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 되면 당직 안 맡겠다고 그랬잖아요. 장지원 의원의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니 당직 맡겠다고 원래 했었으니까 안 맡겠다고 선언했겠죠? 그런 거예요? 네. 갑자기 왜 그런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런 거예요. 사실 대선 때부터 선거 전략 다 진행되는 갑자기 뭐 단일화판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제가 대표로서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 지금 급작스럽게 단일화를 했을 때 선거 전략 자체가 흔들어진다. 그때 이재명, 안철수, 윤석열 3자 구도에서 원래 지지율 분포가 어떻게 있었냐면요. 20대 여성표 같은 경우에 특히 논쟁이 되는 20대 여성표 같은 경우에요. 도저히 무슨 뭐 형수님 욕설 이런 거 하고 하는 이재명 후보를 찍을 수는 없고. 근데 이 대표 저 시간이 없으니까 답만. 장지원 의원의 정치적 미래, 과거 얘기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자기 발등 찍을 겁니다. 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마저 얘기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